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한 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거룩한 주님의 참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룩한 시간에, 예배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서로 교통하며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능력받는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복된 시간대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의 가치 상승 방법적인 부분에 우리가 개인이 할 수 있는 내용, 우선에는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 진단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진단하는 또 우리가 나름대로 기준 원리에서 따르지 말라, 따르다, 요 내용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 이거죠. 성령님을 따르라, 돈을 따르지 말라, 사람을 따르지 말라. 따르라는 것은 두 가지, 원리의 두 가지입니다. 원리에는 따르라, 따르지 말라. 따르는 것에는 성령님을 따르라. 따르지 말라는 것은 두 가지, 돈을 따르지 마라, 사람을 따르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 성령님을 따르라고 할 때에 성령님이라면 굉장히 생소한데, 이걸 성령님 대신에 우리가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단어로서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가능성을 두고 접근한다는 거예요. 지금 전혀 멀리 있는 어떤 신기를 갖고 무작정 가는 게 아니고,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결국은 본질적으로는 성령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것에서 우리가 개인이 접근하기 좋은 단어, 알 수 있는 단어, 성령님을 나타내는 또 다른 우리 인간의 언어가 있다 이거죠. 그것이 뭐냐면 거룩이라는 게 있다. 인간에게 적용하는 단어로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있다. 이거는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사용하는 단어고, 남자 아니면 여자, 또 거룩을 향해서 나아간다 그럴지게, 이 남자 여자 중에서의 또한 여자는요 거룩이 몸에 배어 있다는 거죠. 그 자체가 여자의 존재에서는 이미 거룩이라는 자체가 그 속에 내재되어 있다. 남자는 거룩에 대해서 따라가라고, 거룩이 뭔가 하고 막 그 어떤 추구하는 어떤 대상이라고 한다면, 여인은 그 자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런 걸 보면은 벌써 우리 인간에게는 이미 성령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조건 자체가 이미 갖춰져 있다. 우리 어렵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따르라, 거룩이라는 단어가 옆에 있다. 남녀에 대해서 거룩이 벌써 이미 여인에게는 거룩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이것을 통해서 성령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내용들, 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생각해서 이래 하면 내가 머릿속에서 계산해서 남자들이 잘하는 거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해갖고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해가 발생이 되어지는 그 우연한 사건들, 우연한 만남들,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들,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내가 오늘날까지 알고 보면 우연천지죠. 우연천지. 그런 것이 바로 성령님을 인식하는 또 다른 하나의 환경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연에 대해서 한 7가지 사례를, 큰 굵직굵직한 사연을 가지고 주제가 되죠. 요거는 우연에서 성령님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내용이다. 한 7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주제를 한 2시간 걸쳐서 계속 연속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우연과 연결된 주제 7가지는 금년 안에 들어서서 계속 하면서 어쩌면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건 성령님 따른다 해서 하나의 주어지는 주제니까. 근데 그걸 갖고 이제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요, 사실 이게 원래적인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인간이란 개인 존재 가치에 대한 이 인식에 대한 이 내용이지, 성령님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강조하는 그 요소가 아니다 보니까 그 내용은 1년 정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캐치가 되고 혹시 빠진 거 있으면 나중에 또 추가를 하게 되고 또 나중에 보면 반복 중복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시간에는 좀 뛰어넘으려고 그래요. 뛰어넘고 뭘 하려고 그러냐면은 그 개인의 방법에서 모른다. 일단은 모른다는 것은 하나의 요소를 두고 있다면 다음 요소에 개인의 방법 접근에서 개인의 존재 가치에 대한 개인의 가치 상승을 하는 개인적인 방법에서 두 번째 방법. 하나는 모른다. 현재 상태를 모른다. 두 번째는 그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남녀의 상대화 기법이다. 남녀를 상대화 적용해서 국가를 적용하고 국가 환경에 대해 주관하고 그 다음에 남녀의 상대화라는 주제를 우리가 주어졌는데 이 남녀의 상대화하는 기법 요걸 한번 우리가 다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인의 가치 상승하는데 방법적인 부분에 접근하는데 어떤 요소가 될 것이다. 전혀 엉뚱한 게 아니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전혀 참 근거 없다든지 터무니없는 그런 요소가 아닌다면은 한번 기법을 듣고 이거 전혀 생뚱맞다 그러면은 무시해야 되는데 뭔가 근거가 있다 하면은 이걸 인류 전체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다 하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죠? 여기 남녀 상대와의 어떤 남녀 상대 기법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좀 서론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남녀로 존재하잖아요. 내 개인의 존재는 왜 남이면 남, 아니면 여면 여냐 이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 개인의 존재가 왜 남이면 아니면 왜 여냐 그것만 뿌이냐 이렇게 되어진 것이 우리가 남녀인데 하나 더 나아가면은 남녀 외에는 존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인간이라는 이 존재, 개인의 존재에서 남이면 남, 여는 여인데 남이냐 여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 아니고 여 아니면서 다른 존재는 왜 안 되느냐. 우리의 개인의 존재요 가치에 대해서 내 개인의 가치에 대해서요 이런 부분에 한번 고려되는 거. 내가 남자니까 가치가 있는 거고 내가 여자니까 가치가 있는 거지. 남자 아니고 여자 아니면서 또 가치 있는 것이 있느냐 저 부분이잖아요. 전혀 어떤 생뚱한 어떤 주제는 아니라니까. 누구든지 한 번은 멈칫해가지고 한번 이 부분은 한번 이걸 내가 평소에 이야기를 안 했고 이야기도 안 들었고 내가 이런 주제를 갖고 한 번도 마음에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여기서 벗어날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고려를 해본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남자는 남자로서 살면서 남자로서 사는 것에 대해서요 스스로가 충분히 협조해 합니다. 충분히. 또 여자는 여인으로 살면서 그것 자체를요 내가 남자 받고 싶다 천만에 충분히 이것도요 여자로서도 협조하고 남자로서도 협조해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협조하느냐 99.5%가요 장담하건대 99.5%는 협조해 합니다. 협조해. 이거는 정규문법에 나오는 삼시거마 안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99.5% 모든 인간은 남자로서 여자로서 존재하는데 여자로서 존재하는 개인이나 남자로서 존재하는 개인이 자기의 성적인 어떤 차별에서 내가 남자인데 내가 여자라면은 상대에서 내가 여자가 되고 싶다든지 내가 남자가 되고 싶다든지 여자가 남자가 되고 싶다 남자가 여자 되고 싶다 이런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요거는 99.5% 신뢰 구간이 언제냐 99.5%의 신뢰 구간을 두고요 분명히 이거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의 인류 전체 시대를 거쳐서 어떤 문화적인 내용이나 안 그러면 어떤 환경에 들어도 요 내용은요 반드시 적용이 되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99.5%가 아니고 왜 100%가 아니냐 할 때는 개인이 자라면서 몸으로 자라는지 환경적으로 자라면서
어떤 큰 성적인 어떤 수치를 당한다든지 성적인 정체성, 여기에 큰 혼란이 생겼을 때는요, 그 사람의 경우에는 사건 자체가 있는, 사건이 주어진 상태에서는요, 이게서 변동이 자라면서 나는 내가 여성으로 자라면서 안 그러면 남성으로 있으면서 다른 상대에 대한 정체성을 내가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 우리가 볼 때도 왜 남자로만 존재하느냐, 왜 여자로만 존재하냐라는 이 상대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라도 제3의 성이 없다는 거지. 99.5%가 남자로서 여자로서 분명히 협조하고 0.5%의 내용이라도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새에 겪은 그 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짊어져야 될 어떤 몸의 구조 때문에 그 성적인 정체성에 혼란이 생겨서 다른 상대의 성을 바란다 하는 것이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조차 제3의 성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남자 여자의 상대예요. 남자의 상대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요소가 이런 요소가 있다. 그것이 99.5%냐 또 99.5%의 신뢰 구간이냐 99.5%의 확률적인 내용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은요, 벌써 우리는 논리적으로 수리적으로 정규분포라는 분명한 또 분포 곡선을 가지고 있어요. 인류에 대한,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일어나는 발생상에 대해서는요,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정규분포라는 분포 곡선을 수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수학이나 이거 뭐 수리학이라 해야 되는지 대수는 아니면서 어쨌든 수적으로 표현하는 100%라는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말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3시그마 아니라는 이 범위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수렴되어지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해놓고 상대와 남녀의 상대와의 기법이라는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면서 왜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냐? 그 다음에는 남자, 여자 왜 다른 성이 없느냐? 남녀의 성만 존재하느냐? 남자는 또한 남자로서 받아들이고 여자는 여자로 받아들이는 이 협조해하는 이 내용에 여기 왔는데, 만약에 여기서 반전을 해보는 거죠. 반전을. 인류가 99.5%가 이걸 갖고 수용하면서 지금 인류가 전체를 가고 있는데, 만약에 99.5%가 만약에 내가 성적으로, 내가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상대성에 대해서 내가 현재 내가 가진 성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인류가 살아왔다면 한 걸 한번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죠. 지나간 역사지만 또 현재 내지만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를 내가 현재 분명히 코에 숨을 쉬고 있으면서 살아가면서 나이가 어떻든 간에 지금 사춘기를 지나야 되겠지. 사춘기를 지난 나이에 있으면서 사춘기를 지나야 이제 성에 대한 이 차별이, 구별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본인도 인지를 하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사는 동안에 과거의 역사, 인류 역사는 어떻든 간에 그건 놔두더라도 내가 살아오는 연륜 속에서 사춘기를 지나서 여기까지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사는 그 모든 인류가 다 그래 산다면 오늘날 인류의 삶이 유지가 됐겠느냐? 유지가 되겠네. 지금의 인류라고 하는 이런 구성이, 형태가 어느 좀 모양이 일단 갖춰지고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인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4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4가지. 남녀의 상대와의 왜 내가 남이냐, 왜 내가 여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남녀 외에 다른 어떤 성은 없느냐, 왜 남자만 여자만 이렇게 딱 돼 있느냐, 제한되어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99.5%의 신뢰 구간 속에서 우리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99.5%의 확률을 두고 남자로서 여자로서 성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있다. 나머지 안 되는 0.5% 정도는 그것이 어떤 사고하고 어릴 때 관계되었던 어떤 성정체의 어떤 불안이 있는 요소에 대한 사건이 연결된 거지,
그것까지 다 합치면 우리는 다 말을 못하니까 분명히 또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99.5%에만 해당된다. 그것이 신뢰 구간 99.5% 3시간 안에서 분명히 우리가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럼 여기에 반해서 네 번째는 개인이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라도 성에 대해서 남자로서 여자로서 그 성에 대해서 언제 한 번이라도 내가 흡족해 하지 않고 만약 이것을 불안해하는 요소로서 인류 전체가 다 그것을 갖고 자라오면서 나이를 보내면서 항상 성적인 불안에서 살아왔다면은 인류 전체를 갖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과연 현재 모습으로 진행이 될까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은요 예사로운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일어나지도 않고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 없을 것 같은 이야기지만요, 이 주제는, 이 지적은, 이 요점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죠. 앞으로는 그런 요소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인류 사회가 만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단적으로 지금 현재는, 지금 이 말을 하는 2012년 현재는요 이런 것을 내다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 인간은 구조화된 인간에서 인조인간에 대한 지점에서 2012년까지 왔다가 이 인간이 기계인간의 형태로 지금 현재 인간이 살아가고 있어. 현재 기계적으로 사는 인간이 분명히 인격체가 있는 인간인데 이게 기계적인 인간의 삶을 인간들이 패턴화되어 가고 있다.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바뀌고. 그러면은 요 기계인간으로서의 현재 인간이 되어지고 있는데 언젠가는요 인간이 기계에 의해서 지배받는, 기계 분명히 사람은 아닌데 사람의 위치에서 인간이 인격적인 인간을 지배하는 그 시대가 온다. 그럴 때 내 개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인간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는요 분명히 남녀의 상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남자 여자로 존재되어져야 되고 남자 여자 외에 다른 데는 없어야 되고 남자로서 여자로서 자기의 성적인 이 정체성에 대해서 확고하게 인지를 분명히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정체성에서 변화를 주는 기계라고 하는 이 내용이 들어오면은 인류는 어마어마한 불안적인 요소가 주어지는 시대가 오게 된다. 요걸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을. 요렇게 내가지고 요 정도 해놔놓고 그렇다면은 한번 노려보는 거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4가지 정도 설명을 하고 지적을 하고 그렇다면 나의 나됨에 내가 여자라 하는 것과 상대에 대해서 상대는 남녀밖에 없으니까 내가 여자라는 것과 또 내가 남자라는 것에 대한 인식 내가 남자인데 그냥 마냥 좀 내 몸에서 이런 몸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남자고 몸 형태가 되어 여자라 하는 것에서 그만 남녀로 불리는 것에서 그래 취급은 당했는데 남으로서의 인식, 남자로서의 인식, 여자로의 인식에 대해서 지금 내가 현재 지금 이런 동영상이나 듣고 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인식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죠. 인식. 남자로서의 내 모습에서 또 여자로서의 내 모습으로서 남자에 대한 인식, 여자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른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질문을. 앞에 4가지 전제를 두고 현재 이 성에 대한 내게 주어지는 성으로서 남자로서 여자로서 주어지는 이 성에 대해서 내가 인식하고 있는 내용이 바른가? 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옳은 건가? 자기에 대한 인식, 성에 대한 남녀로서 물론 이거는 반드시요. 남 할 때 여에 대한 분명히 인식이 있어야 되고 여자가 될 때는 남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상대적으로 있어야 돼요. 자기 혼자가 되는 거 아니네요. 분명히 상대를 두고 내가 여자로서의 인식이 바른가? 내 스스로가 여자로 인식이 바른가? 내 스스로의 남자로서 인식이 바른가? 그거는 상대가 되는 남녀를 제외시키는 거 아니고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홀로가 아니에요. 홀로가 아니에요. 남녀의 상대에 대한 이 기법이라는 것은
남을 뚝대갖고 남으로서의 어떤 개인의 가치 상승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남녀를 상대화하는데 상대화해가지고 내가 나의 가치에 대해서 아니면 나의 인식에 대해서 남자로서 인식, 여자로서 인식 자체가 상대로 하는 여자가 있고 상대로 하는 남자를 두고 나는 얼마나 바르냐. 이런 질문에 대한 내용은요, 듣도 보도 못했죠. 지금까지 이런 내용을 갖고 언제 하면 논리적으로 이걸 갖고 아무런 주제로 가지고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갖고 이야기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 나올 수 있는 건요, 오직 여기에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에. 창세기 2장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니까. 분명히 그는 성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남녀의 상대에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결국 남녀는 그냥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남녀로 떨어질 사람들이 결국 만나야 되는, 결국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이런 절대적인 명제가 있다. 그런데 명제를 두고, 절대적인 명제를 두고 우리 인류 전체가 걸어왔는데 개인이 걸어왔던 과거의 사람들의 면면에서 한 사람의 남자 한 사람의 여자가 상대 여자를 상대로 하면서 남자를 상대로 하면서 개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개인의 가치 상승에 대한 어떤 요소를 두고 개인의 위치에서 남자로서의 바른 자세, 여자로서 바른 상대가 되는데 내가 자세를 갖추고 왔느냐. 인류사에 이게 없었죠. 인류사에 단 한 번도 없다니. 그게 지금 오늘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장래에는 기계까지 나와서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질 건데 지금 이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시점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도 들이 못했던 이 주제잖아요. 한번 자기 스스로 깨달아 봐요. 언제 한번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남자인데 내가 여자인데 여자에 대해서 내가 상대하는데 남자에 대해서 상대하는데 내 자세가 바른가? 이거 언제 한번 들었어요? 성경이 기록은 창세기 2장에 24절을 늘 기록을 왔는데 이 기록은요, 이런 주제는 신학 교수도 다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에 단 한 번도 다루지 않은. 왜 이 주제가 나오느냐? 그게 2012년이기 때문에 이 주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연결해야 돼요. 2012년 우리가 연결해야 된다. 2012년 이전에는 우리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몰라도 되는 거죠. 근데 2012년 이후에는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2012년 이전에 있는 인간들은 우리가 구조화되어서 590년부터 넘어오는 교황제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내용이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내용을 발표하지 못하는 환경으로 해갖고 인류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2012년에서 교황제도에 대해서 이거는 철저하게 사탄의 위치에 있다. 이제는 교황제도가 바뀌어서 유엔으로 제도가 늘어나는데 아직도 교황제도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인류가 깨닫고 일단은 교황제도를 배척해야 돼요. 각 국가 단위에 교황제도를 배척해. 이게요, 베일에서 벗겨진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개신교도 교회지만은, 천주교 연결해서 교회라 해서 교황제도를 반대해서 나왔다 하지만 교황제도 여전히 있고 개신교에서도 교황제도를 인정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교회라고 해도 성경이 있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사회적인 환경도 분명히 고려되어지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내가 지금 분명히 지금 이대로 좋은가 할 때에 내가 이제 지금부터 나왔으니까 이 내용 나왔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되는 내가 아직까지 생각도 못했는데 하다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럼 내가 바르다 하는 사람도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자꾸 시대 가면 갈수록 여기는 시대적인 갭이 굉장히 있을 수가 있어요. 요에 대한 답을 바른 자세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딱 답을 할 때는 지금이라도 점검을 하면은 그거는 바르요, 그것도 발라요 하고 대답할 사람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바르다 하는 것에 근거가 분명한 어떤 시점을 두고 볼 때, 이 시점은 좀 역사가 좀 지나가야 돼. 날짜도 좀 지나가야 되고. 그럼 이제 이렇게 되어질 때 내가 바르다 하는 것이 주어진다면은, 한번 또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게 앞에 한 질문을 다시 가봐야 돼요. 내가 바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바르기 때문에, 남자로서 여자로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걸 바란다. 그러면 여자로서 또 남자가 되는 것을 변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건가? 바르기 때문에 그렇느냐? 한번 고려를 해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뭔가 이제 큰 변화가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변하는 걸 원치 않는데, 이제 이 엄청난 어떤 사건을 들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시 보니까 내가 분명히 바르다. 안 발랐으면 지금도 여전히 남자 여자 그대로 가는 거 생각도 했는데, 내가 분명히 바르다 가는 걸 깨달았으면은, 그때서 비로소, 내가 바르기 때문에, 남자 여자로 변하지 않는 이거 자체를 내가 요구하는 거냐? 그거는 역으로 고려해야지. 이거 앞에 내가는 네 가지 질문에는 이건요,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세태를 걸쳐서 지금 따듬어야 되는 그런 요소가 있으니까, 이런 것이 바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정이 되더라도 한 번 더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남자로서의 정체성, 여자로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도대체 어떤 힘을 가지고 있길래, 한번 실험을 해봐야 돼요. 남녀의 상대를 하는 이 내용의 주제는 단순하게 남자만 있고 여자만 있어서 상대를 하는 주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개인의 가치 상승의 하나의 기법으로 들어가는 요소가 되니까, 그 가치 상승이라는 이 요소가 하나님의 거룩에 들어가는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게 섣불리 함부로 이렇다 하고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죠.